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용근입니다. 앞서 KB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발표,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이제 포스코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제조 기업입니다. 딱 보시면 이제 왠지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왜 저출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제 저희가 2018년에 이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언하고 기업이 이제 경제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이제 앞장서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최고 경영진께서 가장 이제 또 고민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를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느끼셨던 이런 반응처럼 우리는 뭐 여성 직원들도 많지가 않고 뭐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왜 고민해야 되지?라고 하는 직원들의 반응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함께 이 문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최고 경영진께서 저출산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아마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끔 불편하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 좀 아닐까 네가 좋아하는 애는 저희 직원 중에 이제 네 쌍둥이를 낳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을 하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좀 응원해주고 싶어서 회장님께서 직접 이제 방문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깜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게 사실은 비공개로 간 건데 그 어머니께서 기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셨는데 이게 거의 뭐 1000만 뷰 이상의 또 뷰를 해서 회장님께서 이제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기 보러 가셨다면서요 하면서 그래서 그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이제 CEO가 되고 나서 유명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이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이 최고 경영층부터 우리 이제 직원들까지 함께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이제 포스코는 아시겠지만 이런 뭐 B2C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소비자의 굉장히 민감한 변화들, 그러한 변화들에 우리가 빠르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고 그런 새로운 시장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이 이제 포스코가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 성장하는 데는 저희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현장의 인력들 그리고 우리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러 스텝 인력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불가능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재의 소중함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인재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뭐 협력사 인력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철소는 크게 포항과 광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뭐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 뭐 수백 군데의 시장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해외 생산 거점들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만약 앞서 말씀 여러 이제 분들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뽑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인 이제 포항과 광양에 우리 인재들이 내려가기 싫어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이제 기조 강연을 해주신 조용태 교수님과 저희들이 함께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좀 하면서 실제 우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광양이나 포항, 그래서 이제 경북이나 전남의 이제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추계를 보니 사실은 급격하게 줄어가는 현상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젊은 이제 신입 사원들을 이제 채용하려다 보면 사실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이 북한의 북방 한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남방 한계선이 있다. 우리 공장들은 지금 다 그 밑에 있다. 평양 가서 일할래라고 하는 것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어려움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2030년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오히려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203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이제 현재 생산직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50% 이상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빠르게 채워야 되는 이제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예를 들어 로봇을 도입하면 되지 않냐, 자동화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 주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들 도 있지만 막상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으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새로운 자동차도 사고 새로운 가전도 사고 또 집도 사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소재를 공급하는 자동차사나 가전사나 건설사나 사실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는 점점 시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저 단순히 이제 소비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업들에게 소재를 공급하는 우리 포스코와 같은 기업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들에게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감대 하에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만 하더라도 그룹까지 다 포함하면 35,000명이 넘고 그 인력들이라도 최소한 아이 낳고 가정을 잘 이룬다면 사실은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의 이제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저희 이제 포항이나 광양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중에 절반은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보시지만 요즘에 이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런 협력사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직영 인력들은 관리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럼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협력사가 함께 경쟁력을 보유할 때 우리의 지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우리 협력사도 함께 우리 직원들처럼 아이 낳고 육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 기업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산업 생태계까지도 함께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금 더 넓게 생각했던 거였고요. 그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남방 한계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방 한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인재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명소화하고 지역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제 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야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을 해주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기업들을 응원해주고 또 많은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저희 CBS에서 이런 인구 포럼을 개최해 주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방향들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왔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내부에서의 우리 직원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KB에서도 이 직원들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한테만 있는 게 뭐 있지? 해가지고 봤는데 몇 가지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혼여행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입사하시면 여기 이제 아직 입사를 앞두고 계신 청년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신혼여행 지원금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좀 가깝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지원금 그리고 아기 첫 만남 선물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소소하지만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사실은 그 부모님들 저희 이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갈 때 가장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품에 늘 있던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응원해 주는 차원에서 아이에게 이제 매번 이제 선물 패키지들을 이제 만들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대기업들은 좀 이런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지만 자녀 장학금 제도를 저희가 인당 4천만 원씩 최대 4명 정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한 4명은 나라 회사가 교육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명 한 명 그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입니다. 앞서 김영미 부원장님께서도 저 제도에 대한 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거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육아를 위해서 굳이 너의 커리어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육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 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위해서 굳이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뭐 예를 들어 4시간이라도 혹은 6시간이라도 8시간이라도 일하면 뭐 승진이나 이런 데에 전혀 문제 없이 일을 하고 또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서 오히려 그 비용을 가지고서 육아를 하는데 뭐 아주머니를 쓰거나 뭐 도우미를 쓰거나 하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훨씬 더 육아를 어찌 보면 더 질 높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사실은 저희가 기업 심의를 선언하고 나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이 제도여서 저희들이 뭐 시그니처 브랜드다 우리가 이거를 해서 많이 이제 좀 알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이제 자녀를 갖고 있으면 한 4년까지는 언제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2명이면 8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자녀를 육아하는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면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구성원들의 이제 공감대라든지 사실 지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이 부분도 저희 이제 조용태 교수님과 앞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저러한 많은 제도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정말로 결혼하고 출산을 하는 데까지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조사 결과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저희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자부심이 오히려 결혼이나 출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더 열심히 알리고 직원들에게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한 5년간의 어찌 보면 소소한 성과입니다. 아직은 사실 더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육아휴직 수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남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이제 왜 네가 애 보러 가? 뭐 예를 들어 막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 육아휴직 수가 거의 한 45명에서 한 3배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저희 이제 여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수를 작년에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러한 변화들을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 내부 직원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 현장에는 협력사 직원분들이 거의 같은 수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는 뭐 나 아이 보러 가야 돼요 하고서 뭐 가고 나는 뭐 우리 어린이집에 뭐 애 맡겼는데 뭐 찾으러 가야지 하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 협력사 직원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본다면 이거는 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이 직장 어린이집 포항과 강양에 있는 어린이집을 굉장히 새롭게 좋게 이번에 만든 게 있는데요. 거기에 50%를 협력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상생협력 기금을 함께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에게는 자녀 한 명당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데 그거를 저희 협력사들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저희 이제 그 사실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항에는 지금 스페이스 워크 아마 혹시나 이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체험형 조형물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인스타의 성지처럼 해서 저런 곳을 방문하게 하고 친구들이 오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광양에도 저희가 이제 똑같이 저런 이제 체험형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서울에는 사실은 이런 벤처들한지 스타트업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데 저희가 포스텍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함께 활용해서 포항에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만들고 거기에 젊은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젊은 인재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그리고 그곳에서 어찌 보면 젊은 분들이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함께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 시민 경영과 ESG라고 하는 이 과목을 전국 거점 국립대에 함께 개설하고 운영을 함께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학습하고 거기에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사실은 매해 이런 심포지움이나 저출산 관련된 세미나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들이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좀 법제화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같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남은 숙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저출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의 사실은 동의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당신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알림톡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이상한 게 왔네 보다가 내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문의도 하면서 실제 활용하게 되는 직원들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자들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어찌 보면 관리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팀의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런 이제 1대1 인터뷰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환들을 잘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리더라고 하는 것들을 사내에 알리고 하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도 되게 이제 반가웠던 게,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앞섰다 했는데, 이게 만들어졌던 배경은 뭘까를 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 직원들이 많은 기업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해안가에 있는 제조업 벨트들은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이제 경험과 노하우들을 잘 분석해서 함께 공유하면 그 기업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지금 이제 고민해보고 해안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숙제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저희들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가 기업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